일본의 국보 26호인 기자에몬 이도다완. 현재까지도 일본 최고의 보물로 전해 내려온다. 그런데 사실 이도다완은 조선의 서민들이 밥그릇으로 사용하던 막사발이었다. 당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났다. 막사발 하나면 조총 50자루를 살 수 있었다. 막사발 1000개에 조총이 5만 자루입니다. 그 정도면 명나라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천하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빼앗고 도자기 장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때문에 임진왜란은 일명 도자기 전쟁이라 불린다. 그때 가져가 일본의 국보가 된 막사발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조선의 어느 사기장이 빚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부산에는 일본인들이 머물면서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마을인 외관이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내지는 물품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일본에서 가장 원하는 조선의 도자기는 조선의 허가 없이는 단 한 점도 거래할 수 없었다. 도자기는 유럽과의 무역에서 일본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품목이었다. 이는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었다. 그즈음 외관의 지주인 소우의 눈에 띈 것이 도경이다. 도경은 조선의 사기장 중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자였다. 소우는 도경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어림없었다. 외놈들의 개가 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 소우는 도경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뒤를 밟았고 도경이 밤마다 장사꾼들의 우두머리인 대방의 수양딸 연주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우는 연주를 부사에 첩으로 앉힐 계획을 세웠다. 대방을 찾아가 수양딸인 연주를 바치면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고 대방은 이익을 위해 연주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소문을 들은 도경은 연주와 도망치기로 했다. 둘은 새벽에 배를 타고 마을을 탈출하기 위해 해안가로 뛰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연놈들을 잡아라! 도경은 연주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센 물살에 그대로 가라앉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도경이 눈을 뜨자 소우가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요? 외관이다. 내가 너를 노비로 사들였다. 연주는 어떻게 됐소? 기생으로 팔려갔다. 양반집 딸이 천한 사기장과 놀아난 죄지. 도경은 고통스러운 울음을 토해냈다. 연주를 살리고 싶으냐? 내 말대로만 하면 연주와 도망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이오? 성절단 짐꾼으로 가라. 성절단은 중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이다. 소우는 황제의 그릇을 만드는 풍화선사를 데려오면 연주와 조선을 떠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풍화선사를 데려와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도자기에 열광하는 유럽과의 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소우의 생각이었다. 소우의 제안을 승낙한 도경은 한 달을 꼬박 걸어 황실의 도자기를 전담 생산하는 곳인 어기창에 도착했다. 어기창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경비가 삼엄했다. 이곳은 황제 폐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소. 도경은 숙소의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다. 함부로 어기창을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고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일꾼들이 도자기 만들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경이 몰래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눈앞에 이장평이 서 있었다. 어르신! 이장평은 도자기 기술을 더 익히고 싶다며 5년 전 중국으로 떠난 사기장들의 스승이었다. 이장평은 황실 어기창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도경에게 어기창을 구경시켜 주었다.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도경은 이장평이 풍화선사에 대해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그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장평의 숙소 앞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괴한들이 이장평을 납치해 도망가고 있었다. 수비병들의 눈에 띈 도경은 이장평을 납치했다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으로 끌려와 고문을 당했다. 짐꾼이 야심한 밤에 어기창은 왜 활보하고 다닌 것이냐? 그저 너무 답답해서. 황제는 귀빈의 생일에 특별한 도자기를 선물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 도자기를 빚을 이장평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어기창의 감독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대체 누가 황제의 도자기를 빚는단 말인가? 그 말에 매질을 당하던 도경이 외쳤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원래 조선의 사기장입니다. 네 놈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감히 대국의 어기창을 어떻게 보고 그 알량한 재주로 감히 황제를 속이겠다고? 그건 황제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던 감독관은 도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자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수비병이 감시하고 있으니 허튼 수작은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도경은 공을 들여 도자기를 빚었고 3일 뒤 도자기를 감상하기 위해 황제가 행차했다. 황제는 도경을 이장평이라 생각하며 반가워했다. 이편수, 내 얼마나 그대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 이번 도자기도 어서 보고 싶구나. 황공하옵니다, 폐하. 도경은 황제에게 절을 올리고는 가마를 열었다. 희뿌연 연기 속에 도자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도자기를 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황제와 귀빈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었다. 도자기 전체에 장금들이 빼곡했다. 경남스토리 공모전 대상 박희 역사소설 조선의 막사발은 어떻게 일본의 국보 이도다완이 되었나. 제왕의 잔